저희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이 경매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1, 2층, 3층 같이 쓰세요? 아, 1층만 쓰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그러니까 이 건물주 사장님은 따로 연락 안 되세요? 네, 잘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네. 그러면 저희가 낙찰 받고 올 건데 혹시 사업은 계속 하시고 싶은 건가요? 계속 하실 건가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매력적인 근린주택이 경매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오이도 해양관광단지가 근접되어 있어 지속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죠. 그 외 오이도역 연장 추진에 대한 개발 호재 및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행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구가 몰리게 되면 수요층 증가로 인해 고정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우상향하게 되죠. 이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근린주택이 현재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8평이며 건물 면적은 18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5층짜리 건물이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일반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4층부터 5층까지는 단독주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 있죠. 야, 그거 비싸겠다. 몇십억 원 하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현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주변 시세 대비 무려 반값인 7억 8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11억부터 출발하여 30% 저감된 7억대의 경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근생 비중이 높아 경락잔금 대출도 보다 높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 경매 물건의 보다 자세한 스펙사항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68평이며 건물 면적은 184평이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즉 68평 토지에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70평이 되죠.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184평으로 최대한 건축 면적을 꽉꽉 채워 잘 신축되었습니다. 건물의 현황은 총 5층짜리 건물이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4층부터 5층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층에는 주인 세대가 거주하며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 구성을 통해 월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 외 매각 제외로는 창고 14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 전 소유자에게 폐기 처분을 승낙받아 철거하거나 혹은 사용 수익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 제외된 창고를 팔겠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달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즉 낙찰 후 사용 수익화에 있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니 경매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낙찰 후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등기부 및 토지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0년도에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적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럼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현황상 총 4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자 등록 및 전입일을 기준으로 발생되기에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만 검토해 보시면 되죠. 현재 4명의 임차인 모두 후순위로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그 외 임대차 현황상 현재 설정된 임대료는 540만 원이며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 물건의 수익률 분석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월세 54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주면 1년 동안 총 6,48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 경매 최저가 약 8억으로 나눠주면 수익률은 8%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받는다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꼬마 빌딩이 수익률 10%대라는 것은 굉장히 호감적인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경매정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료를 100%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임대료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죠. 그럼 물건지 주변에 있는 임대료 시세 및 인프라도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오이도 선착장이 소재에 있으며 그 외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유동인구는 풍부한 편입니다. 그럼 물건지 주변으로 상가 임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임대로 나온 상가 매물은 상당히 적은 편이며 그 중에 1층 상가가 36평에 월세 160만원으로 나온 일반 매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당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 160만원 나누기 전용 면적 36평을 해주면 평당 약 4만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조금 더 큰 평형대는 월세 250만원에 65평대가 나온 일반 매물도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가를 나눠서 환산해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250만원 나누기 65평을 해주면 평당 38,000원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상가 임대료는 평당 3만원 후반대부터 4만원 초반대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당 3만원의 임대료를 가정하고 수익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3만원씩 현재 경매물건의 건축면적 184평을 곱해주면 전체 임대료 5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조사된 임차인들의 월세 합계의 540만원은 일정 부분 시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익률 10% 상당의 우량한 꼬마 빌딩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이도 선착장 부근에 나와 있는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오이도 테마파크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부터 3층까지는 전부 일반 음식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락대출에 지장 없이 작은 종잣돈으로도 나만의 수익형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주변 임대료를 반영할 시 수익률은 10% 정도를 구성할 수 있어 현금 흐름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당연히 임장 활동을 통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오이도로 출발하여 경매 물건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수익률 10%의 꼬마 빌딩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오이도거든요. 자,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 없죠? 물 다 빠졌습니다. 뻘만 있어요. 오이도 저도 자주 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코너를 돌면 바로 오이도의 랜드마크 빨간 등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각종 횟집이나 대게 요리 전문점, 해장국집,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들이 포진되어 있죠. 이렇게 코너를 돌면 그 빨간 등대가 메인 거리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이도 입구에서 후면 쪽에 소재해 있어요. 비메이저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산책로를 쭉 걸어요. 오이도에 오시면 이렇게 걸으시면서 저기로 나가보면 뭐 깡통 열차나 뭐 이렇게 관광지나 먹을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소재에 있습니다. 그 외 반대편에는 횟집이나 조개구이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비일비재 혼재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오이도 여기를 한 번쯤은 와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실내보다는 이렇게 실외를 찾는 수요층들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인천에 가까운 월미도도 그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물건지는 여기 이렇게 후면 쪽 출구 쪽에 진입하면서 바로 우회전한 다음에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자, 바로 보이시죠? 자, 저 건물만 봐도 뭔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층별로
유리창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층, 3층, 4층, 5층까지 전부 유리창으로, 통유리로 전체적으로 건물의 디자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렇게 디자인된 요소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테리어 목적? 아닙니다. 저렇게 전면으로 유리를 크게 잡았다는 것은 바다가 보인다는 겁니다. 2층, 3층, 4층에서 오션뷰, 즉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층별로 전면 유리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막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탁 트여 있습니다. 주차 공간과 건물들의 배치가 가운데에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오션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은 아침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오이도 온 김에 바다도 좀 보고 맛있는 칼국수도 좀 먹고 온 김에 낚싯대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실장님 낚싯대 챙기셨어요? 항상 우리 준비성이 없는 실장님, 그죠? 오늘은 영상의 컨텐츠만 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로 진입해 보시죠. 출발해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근린생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 빨간 등대까지 쭉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바다를 구경하면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관광 특후단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 경매물건지는 총 5층짜리 건물이고요. 자,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즉 음식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4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보시면 1층이 한우 곰탕집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곰탕집이 있고요. 2층에는 오이시라는 일식집이 있어요. 일식집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아시안 퓨전 경양식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층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4에서 5층은 주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보시면 저렇게 수목이나 조경석들도 있죠. 저것도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 그의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리석 및 드라이피트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희소성 있는 코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 도로변으로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실외를 찾는 수요층이 많은 오이도에서 코너 자리에 오션뷰가 보이는 1층부터 3층에는 근생시설, 4층에서 5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현재 감정가 11억 출발부터 해서 7억 8천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보세요. 매력 있지 않나요? 바다가 보인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와 희소성을 갖습니다.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싶지 않으세요? 1층부터 3층까지 근생시설 맞춰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4층에서 5층까지는 전세 구성을 통해 풀피를 만들어 갑니다. 투자금 전혀 들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나만의 수익형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사는 건물이기도 하죠, 사실상 보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 혹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싶다라는 건물에서는 안성맞춤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단 유동성 타깃으로 하는 사업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후면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여기 맛있으니까 가봐야겠다 이렇기보다는 목적성, 예약성 타깃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안성맞춤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물건지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해당 건물이 약 10년 된 건물이라 일부 노후도를 예상했지만 현황상 컨디션은 우량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세척 작업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저렇게 측면 전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건 오션뷰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뷰가. 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코너를 잡고 있습니다. 코너를 잡고 있고요. 지금 1층에는 한우 곰탕집이 하고 있어 사업을 영리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매각 제외된 품목이 있어요. 창고인데 이놈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게 한 14평짜리거든요. 이 음식집을 사용하시면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가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떼서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은 낙찰받으면 현 임차인분이 설치하신 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곰탕집에 설치하신 건데 뭐 즉시 철거를 요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철거를 안 하신다 라고 하면은 내 토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지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토지의 사용료, 지료를 요청하면 그냥 철거해 달라 혹은 폐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물건을 사용 수익화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의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뒷면부인데요. 뒷면부는 저기 위에 보시면 뚜껑 씌웠죠. 저 뚜껑도 사선 제한 때문에 잘렸어야 되는데 뚜껑을 씌워놔서 저것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저 부분도 큰 문제 되진 않아요. 뚜껑만 떼버리면 되니까. 코너를 잡고 있는 바다뷰를 보고 있는 건물 이 자체의 희소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미흡한 이런 제시외 건물 때문에 바로 앞에 큰 수익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로 오시고요.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층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신데 상부층은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일로 들어가는 건데 잠겼습니다. 잠겼어. 못 들어가. 지금 아마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번호키가 있긴 한데 위에 이제 주택도 있다 보니까 안에 자전거도 있네요. 문이 잠겨 있어. 이거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일로 와 보세요. 저 밑에 보시면 바닥에 자갈도 좀 깔려 있고요. 이렇게 대나무로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해놓으셨어요. 안에 내부에 유리로 지금 잠깐 보니까 아마 인테리어도 내부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일로 와서 여기 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승강기 보이시죠? 저 안에 승강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다. 68평 토지에 184평 건물, 승강기까지, 내부 인테리어까지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못 들어가 봐. 문이 잠겨 있어요. 더 매력 있는데? 여기 이게 입구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돌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네요. 근데 이걸 조금 현관 입구나 이런 데를 조금 수정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부의 컨디션도 상당히 우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함 통도 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전광판 같은 건데 전광판이 지금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네요. 안에 내부는 아마 인테리어 상으로는 잘 돼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곰탕집에 들어가서 한번 좀 문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이 경매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1, 2층, 3층 같이 쓰세요? 1층만 쓰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그러니까 이 건물주 사장님은 따로 연락 안 되세요? 네, 잘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저희가 낙찰 받고 올 건데 혹시 사업은 계속 하시고 싶은 건가요?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사장님 나중에 한 10시 반이나 되면 오시거든요. 오신다고요? 네,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아까 앉아 계시던데 가셨나봐요, 잠깐? 예. 아까 올 걸. 가서 물어보죠.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건물 들어오기 전에요. 제가 살짝 보니까 여기 남성분이 좀 앉아 계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만 계시고, 사장님이 잠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들어오면 물어볼 수 있었는데, 좀 늦게 왔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상가를 올 때는 항상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곰탕집 온 김에 곰탕 한 그릇 해야 되는데, 아침밥을 먹고 왔어요. 그럼 또 냉기면은 예의가 없잖아요, 먹다가.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게도 곰탕을 안 시키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생생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장님 안 계셔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나중에 올 때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생생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코너 자리에 소재에 있는 건물이면서 일부 바다가 보이는 건축물로 신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건축물의 컨디션도 양호하고 건물의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현재 주택 비중보다 근린생활 비중이 높아서 경락자금 대출이 와일드하게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택의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거죠. 경락자금 대출의 비중은 약 낙찰가액의 80%, 만약에 내가 추가 담보 물건이 좀 있다 라고 하면 90% 선에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4층부터 5층까지 주택인데 이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활용하여 올근생 건물로 운영한다면 보다 높은 수익성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죠. 아니면 현황을 유지하면서 주택 2개 호실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으로 세팅한다면 대출금은 제외 실제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면서 오히려 플러스 P를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거기에서 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통해 수익성까지 보장한다면 지금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 시국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꼬마 빌딩이죠. 단점도 있죠. 오이도 중심지, 그 오이도 등대, 랜드마크 등대가 중심지인데 거기보다 다소 떨어진 출구 쪽에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소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입찰 전에 사전 조사를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요층이 만약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하여 내가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아이템도 구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구성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양관광단지 오이도에 있는 매력적인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생각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은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고가의 여행을 아무런 고민 없이 가게 되죠. 이 끝은 99%는 무조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몸이 아프면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나를 원하지를 않으면 이 또한 소득 구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소비 패턴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 때문에 극심한 빈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높은 연봉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일하지도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죠. 우리는 자산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근로소득을 버는 데 집중한 삶이 아닌 나의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가는 길에 서포트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